곧바로 왜? 라는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소위 외우병이 왔다고 말하는 시기인데요. 이제 그만 좀 물어봐. 아이가 질문을 하는 진짜 의도를 제가 연령별로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 종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이거 왜 그래? 답을 해주면 곧바로 왜? 라는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소위 외우병이 왔다고 말하는 시기인데요.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현명한 답을 주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 대답을 해주지만 끝없는 질문을 하는 아이에게 결국에는 이제 그만 좀 물어봐 라는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아이의 호기심이 충만하다는 거 맞고요.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의 질문에 가장 현명한 답이 뭘까요? 질문이 많은 아이,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현명한 대처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걸까요? 이 시기별로 질문이 많은 이유가 좀 달라요. 질문의 의도가 다르니 대처 방법도 당연히 다르겠죠. 아이가 질문을 하는 진짜 의도를 제가 연령별로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돌에서 두 돌 시기는 질문을 모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는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 기준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을 먼저 소리내기 시작하겠죠. 맘마, 멍멍, 짹짹, 까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중에 부모가 아이에게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 또 이건 뭐야? 저건 뭐지? 왜? 이런 상호작용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트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엄마 왜? 라는 말은 사실은 호기심이 충만하여 진짜 궁금한 것이 많아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었던 소리들을 모방해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이가 이건 뭐야? 질문을 해놓고도 엄마가 해주는 답을 듣고 있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책 나가서 꽃을 가리키면서 이건 뭐야? 자기가 물어봐 놓고는 엄마가 대답하기도 전에 쌩 가버리기도 하고 책을 볼 때도 이건 뭐야? 해놓고 자기가 뻗쥬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대답을 해주고 있는 도중에 벌써 저건 뭐야?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 부모님들은 지식적인 긴 설명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이 말소리를 많이 들려주면서 언어 자극을 준다는 느낌으로 상호작용해주는 것이 좋고 주변 사물이나 동물 등 이 명칭과 쓰임을 간단한 문장으로 알려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냠냠 밥 먹는 숟가락, 치카치카치카 이 닦는 칫솔 이런 식으로요. 두 돌에서 세 돌쯤 되었을 때는 물론 호기심이 많아지지만 대화의 기술로 질문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돌 전후가 되면 호기심도 왕성해지지만 이 언어 폭발기를 지나면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이 되고 또 문장을 사용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보통 세 돌쯤 되면 2어절에서 4어절 정도 연결한 문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티키타카 대화의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쉬운 기술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끝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호기심 플러스 아이 수준에 맞는 대화 기술로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왜 비 와? 엄마 왜 안 돼? 이런 질문들이 함께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인내심 있게 설명하되 너무 복잡하게 말하기보다는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호기심도 좀 충족을 시켜주면서 또 언어 발달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은 문맥이 맞지 않는 문장을 구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아이의 관심사와 흥미를 따라가면서 이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훨씬 언어 발달에도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돌 후부터 이제 진짜 호기심이 충만하면서 지식을 얻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본격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과
결과가 궁금하고 어떻게 언제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고 또 시간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도 더 구체적이고 어느 순간 답을 해주다 보면 엄마도 아빠도 말문이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을 펼치며 창의력이 발달하는 시기이고 아이가 질문이 많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알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많은 질문에 모든 답을 부모가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뇌가 발달하면서 인지적인 탐구력과 사고력이 키워지고 있으니 더 정확한 답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아이의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은 바로 반문이거든요. 아이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모 본인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결국 엄마의 사고력, 아빠의 사고력이 확장되는 거겠죠. 아이가 하는 질문에 모든 답을 주기 위해 이 나의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가 보기엔 왜 그런 것 같아? 만약에 너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반문으로 질문을 다시 던져주면 부모인 내가 아닌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상상해보고 추론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해주는 설명은 지식을 주지만 부모가 던지는 질문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특히 4돌부터의 아이들은 아직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보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바로 정답에 근접하는 것보다는 알아가는 과정과 탐구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분이 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의 반문에 아이가 답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그런 과정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경험시켜 줄 수 있어요. 가장 쉽게는 우리 집에 관련된 주제의 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펼쳐보는 겁니다. 저희 집에 달팽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얼마 전에 달팽이 똥 색깔이 왜 다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러게 왜 다르지? 엄마는 달팽이 똥 색깔이 다르다는 걸 몰랐는데 그런 걸 발견했구나. 이 말 한마디로 일단 스스로 가진 궁금증에 힘을 실어주었고 집에 있는 달팽이 주제의 자연 관찰책을 펼쳐서 그 부분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았어요. 와, 달팽이는 먹이를 먹는 색깔에 따라 똥 색깔이 다르구나. 이 부분을 찾았고 평소에는 상추나 배추잎 이런 거를 줘서 똥 색깔이 비슷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색깔이 완전히 다른 당근을 먹여보고 똥 색깔을 다시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진짜 주황색 똥이 나오는 걸 보고서 책에서 찾은 지식을 아이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거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는 만 5세인 저희 아이의 수준에서 과학적 사고의 이 씨앗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인 거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책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고 또 직접 실험해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 생각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좋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인데요. 우리 집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의 책이 없을 수 있고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 직접 실험해보는데 한계가 있을 때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달팽이 똥 색깔이라고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이 수준에 맞는 영상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처럼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직접 검색해보고 답을 찾아보는데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주도 학습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은 노트북은 이런 쓰임을 하는 존재구나. 영상이라는 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아이 스스로 느끼게 된다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학습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고 또 부모는 아이에게 죄책감 없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영상을 보기만 하는 이 수동적인 매체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과 본인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미디어 자체에 대한 인식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이가 왜? 라는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갈 때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이 이제 그만 물어봐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든 언제가 되었든 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단순히 너무 많은 질문을 멈추게 하려는 순간 아이의 호기심과 생각하는 힘도 함께 꺾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말이
많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조금만 노력해서 이런 경험을 제공한다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궁금하면 찾아보자,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직접 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 세상은 내가 탐구할 수 있는 신기한 것들로 가득하구나, 이런 사고 구조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생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과정이 어렵지 않고 즐거우려면 부모님이 함께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야만 배움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령과 상관없이 아이가 무의미하다 좀 느껴지는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건 관심과 사랑이 고프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함께하고 싶고 놀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 질문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부담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으로 바라보는 마음,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더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